지금 이 습관을 계속하면 겨울 지나기 전에 무릎과 허리가 한꺼번에 비명을 지를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화성 근골격을 연구해 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운동은 분명 최고의 보약이지만 60대 이후에는 약이 독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습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느낀 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60대를 넘어서면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동작이 이제는 관절과 척추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건강하게 살려고 매일 운동하시는데 오히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어지는 분들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만난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고 계셨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방법을 몰라서 몸을 망가뜨리고 계신 거죠. 이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당장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연골은 조용히 달아가고 척추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대에 오르거나 평생 통증과 함께 살아가야 할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할수록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하루 2시간 운동해도 방법이 틀리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반대로 하루 20분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오히려 몸을 망가뜨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가고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운동이 여러분의 관절과 척추를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운동이 과연 안전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 후에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허리가 뻐근하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운동은 여러분 몸에 맞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즘 무릎이나 허리에서 신호 오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뻐근하거나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운동 중에 위험한 게 있다면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안전한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인의 어머니 72세 이정화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지키겠다며 매일같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셨는데 문제는 너무 성급히 뛰어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상쾌하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땀도 나고 심장도 뛰니까 운동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주변 분들도 계단 운동이 좋다고 하셨고 텔레비전에서도 계단 오르기가 건강에 좋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정화 어머님은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5층까지만 올라가셨는데 점점 욕심이 생겨서 10층, 15층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뛰어오르면서 말이죠. 몇 달 동안은 정말 괜찮으셨습니다. 체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 숨도 덜 차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서서히 오고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가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계단을 내려올 때 살짝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꺾이듯 휘청하며 쓰러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무릎이 붓고 걷기조차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었던 거죠. 건강을 지키려던 운동이 오히려 관절을 망가뜨린 겁니다. 이정화 어머님은 지금도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고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손주를 안아주는 것도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은 분명 건강이 열쇠지만 방법을 잘못 잡으면 그 열쇠가 내 몸을 잠그는 족쇄가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뼈와 연골의 재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쉽게 낫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운동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대체 운동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안전한 운동법만 알아도 수술대와 병원비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동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정화 어머님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운동이 독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관절과 척추를 망치는 최악의 운동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60대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운동 습관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뱃살을 빼려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복부는 자극될지 몰라도 척추에는 엄청난 굴곡 압력이 걸립니다. 상체를 일으킬 때마다 허리 디스크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거죠. 한국재활운동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허리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이 평상시 대비 3배 이상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최영호 님도 이 운동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뱃살을 빼겠다며 매일 아침 100개씩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터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결국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걷기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지금은 윗몸 일으키기 대신 허리를 굽히지 않고 할 수 있는 데드버그나 브릿지 운동으로 바꾸셨고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허리에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참고 계속하면 디스크가 더 밀려나와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뱃살 때문에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멈추시고 안전한 대체 운동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은 목 돌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목을 빙글빙글 돌리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목을 360도로 돌리면 경추 신경이 압박될 수 있고 어지럼증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목을 뒤로 젖히면서 돌리는 동작은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대한노인체력학회 연구에 따르면 목을 후방으로 젖히는 동작은 노년층의 혈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일시적으로 좁아지면서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75세 이순자님은 매일 아침 습관처럼 목을 돌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뻐근하고 팔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해보니 경추 디스크가 터져 있었습니다. 목 스트레칭을 하시려면 방향을 제한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뒤로, 좌우로만 부드럽게 당기세요. 절대 빙글빙글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동을 주면 오히려 목 근육이 손상될 수 있으니 천천히 지그시 당기면서 15초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무심코 목을 돌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는 레그 프레스입니다. 헬스장에 가시면 많은 분들이 이 기구를 사용하시는데 무릎을 90도 이상 깊게 구부릴 경우 연골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미국 관절학회 자료를 보면 고중량 레그 프레스는 무릎 연골 손상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71세 김용호님은 헬스장에서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로 시작했는데 점점 무거운 무게를 밀게 되었고 어느 날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연골이 찢어졌습니다. 그 후로 무릎이 붓고 걷기조차 힘들어지셨죠. 지금은 레그 프레스 대신 체어 스쿼트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안전하게 강화하고 계십니다.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가면 연골에 더 큰 압력이 가해지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헬스장에서 레그 프레스를 하고 계신가요?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거꾸리 운동입니다. 척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거꾸리 기구를 집에 두고 계신데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혈압과 안압을 동시에 올려서 실명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안과학회 연구에서 거꾸리 동작 후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69세 한상진님은 허리가 아파서 거꾸리 기구를 샀습니다. 매일 10분씩 거꾸로 매달렸는데 어느 날부터 눈이 뿌옇게 보이고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녹내장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거꾸리 동작이 안압을 높여서 시신경을 손상시킨 거죠. 척추를 이완하고 싶으시다면 만세 자세로 팔을 위로 쭉 뻗거나 고양이 자세와 낙타 자세를 번갈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동작만으로도 척추를 충분히 이완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눈 질환이 있는 분은 거꾸리 운동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집에 거꾸리 기구 두고 계시진 않나요? 다섯 번째는 아령 들고 옆구리 굽히기입니다. 옆구리 살을 빼려고 아령을 들고 좌우로 몸을 굽히시는 분들이 계신데 옆구리 지방은 전혀 빠지지 않고 척추 신경만 압박됩니다. 일본 노년운동연구소에 따르면 이 운동은 오히려 허리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67세 정숙자님은 옆구리 살이 신경 쓰여서 매일 아령을 들고 옆구리 운동을 하셨습니다. 몇 개월 후 허리 옆쪽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검사 결과 신경협착증이 생겼습니다. 척추 신경이 눌려서 다리까지 저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났죠. 지금은 사이드 플랭크로 바꿔서 안전하게 옆구리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참고 계속하면 신경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옆구리살 빼려고 이 운동하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계단 뛰어 오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계단을 뛰어 오르시는데 무릎 연골의 체중의 5배에서 7배까지 충격이 전달됩니다. 한국스포츠과학회 연구에서 계단 달리기는 무릎 관절염 악화 위험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강현님은 엘리베이터 대신 매일 10층까지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심장도 두근거리고 운동이 잘 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후 무릎에 물이 차고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았고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있었습니다. 계단은 천천히 오르기만 하세요.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붓는 느낌이 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혹시 출퇴근길에 계단을 뛰어 오르고 계신가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건강을 위해 마라톤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심장과 관절에 과부하를 줘서 돌연사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장거리 달리기 중 60대 이상은 심근경색 위험이 3배 높습니다. 어떤 사업가 66세 분은 은퇴 후 건강을 위해 마라톤 대회 완주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매일 10km씩 달렸는데 어느 날 달리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쓰러지셨고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조치를 받아서 회복하셨지만 지금은 빠른 걷기로만 운동하고 계십니다. 빠른 걷기나 인터벌 걷기만으로도 심폐 기능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호흡이 힘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마라톤 도전 준비 중이신가요? 이렇게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실제로 우리 몸에 맞는 안전한 대안 운동들을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60대 이후 건강하게 오래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운동을 멈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대체할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윗몸 일으키기 대신 데드버그 동작을 해보세요. 이 동작은 허리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코어를 효과적으로 강화합니다. 누워서 팔과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인데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허리를 바닥에 붙인 채로 반대쪽 팔과 다리를 천천히 펴는 거죠. 하루에 10회씩 3세트만 꾸준히 하셔도 뱃살 관리와 코어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으니까 5회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뱃살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데드버그로 바꿔보시면 허리 통증 없이 안전하게 복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목 돌리기 대신에는 방향을 제한한 목 스트레칭을 하세요. 목을 빙글빙글 돌리지 마시고 앞뒤 좌우로만 부드럽게 당기는 겁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혈류 개선과 근육 이완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고 15초, 뒤로 젖히고 15초, 좌우로 기울이고 각각 15초씩 유지하시면 됩니다. 절대 반동을 주면 안 됩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목 근육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요. 지그시 당기면서 숨을 깊게 쉬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당장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하루에 서너 번 정도 해주시면 목 통증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레그 프레스 대신 체어 스쿼트를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간단한 동작인데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 부담도 적고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듯 말 듯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0회 정도만 하시고 익숙해지면 20회까지 늘려보세요. 혹시 집에 의자 있으시죠? 지금 바로 가능하십니다. TV 보시면서도 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거꾸리 운동 대신에는 만세 운동과 고양이, 낙타 자세를 해보세요. 만세 운동은 서서 팔을 위로 쭉 뻗어 올리는 동작인데 척추 유연성과 이완 효과가 탁월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팔을 천천히 올리고 내쉬면서 내리는 거죠. 이 동작만으로도 척추를 충분히 이완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낙타 자세는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다시 활처럼 휘는 동작입니다. 척추의 모든 마디를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정말 좋은 스트레칭입니다. 급하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 긴장되니까 천천히 호흡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30초간 자세를 유지하면서 깊게 호흡하세요. 오늘 밤 자기 전에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잠들기 전에 하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단 뛰어오르기나 마라톤 대신 인터벌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3분 정도 보통 속도로 걷다가 1분 정도 빠른 속도로 걷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30분만 걸어도 심폐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관절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한국스포츠과학회 연구에서도 인터벌 걷기가 심폐지구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흡이 힘들면 빠른 구간의 속도를 줄이시면 됩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빠른 구간을 30초만 해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산책 인터벌 걷기로 바꿔보실까요? 산책하시면서 가끔 속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안전한 대체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험한 운동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이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동 7가지와 그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목 돌리기, 레그 프레스, 거꾸리 운동, 아령 들고, 옆구리 굽히기, 계단 뛰어오르기, 마라톤 같은 장거리 달리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된 운동은 연골을 갈아버리고 척추를 무너뜨리며 심장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우리 몸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대에 오르거나 평생 통증 관리를 해야 할 수도 있죠. 반대로 안전한 방법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대와 병원비 걱정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고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도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올바른 운동 습관이 만들어내는 차이입니다. 데드버그는 허리를 보호하면서 복부를 강화합니다. 방향을 제한한 목 스트레칭은 경추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체어 스쿼트는 무릎에 무리 없이 하체를 강화합니다. 만세 운동과 고양이 낙타 자세는 척추를 부드럽게 이완합니다. 인터벌 걷기는 심장과 관절 모두를 지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하고 계신 운동을 점검하고 위험한 동작은 모두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한 대체 운동 중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체어 스쿼트나 만세 운동처럼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습관을 바꾸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꾸준히 하시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시게 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잘못된 운동 습관 때문에 고생하는 걸 봐왔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바꾼 후 건강을 되찾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80세,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노화로 약해지는 관절을 10년 젊게 만드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 수면 습관, 자세 관리까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잠자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말씀드린 운동 중 아직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더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